나레이션. 강원도 깊은 산골, 구불구불한 시골길 끝에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있었죠. 이름은 김순덕, 동네 사람들은 그냥 순덕할매라 불렀습니다. 장면 닭 울음소리, 장독대 위로 비치는 햇살. 나레이션. 할머니는 늘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고 비닐하우스에 이슬을 닦고 마을 개들에게 밥을 주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해가 기울면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 낡은 전화기를 꺼내 들곤 했습니다. 카메라 줌벽에 걸린 낡은 유선 전화기, 바랜 숫자 버튼들. 할머니 조심스레. 얘야, 오늘은 밥 잘 먹었니? 정적 이어서 삐하는 기계음. 할머니 웃으며. 그래. 우리 아들은 워낙 부지런하니까 밥 잘 챙겨 먹었겠지.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엄마가 고추 말렸단다. 나레이션. 그 대화는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그저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할머니는 진심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마을길. 사람들이 수군거림. 마을 아주머니 일. 순덕할매 또 전화하네. 아들은 미국에 있다더니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해? 아주머니. 그게 몇 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잖아. 그냥 습관처럼 그러는 거래. 나레이션. 사람들은 안쓰럽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기만이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장면 저녁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사진첩을 펼침. 나레이션.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얀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던 소년. 서울대 공대에 합격하던 날 할머니는 동네 잔치를 열어 한동안 마을의 자랑이 되기도 했죠. 할머니 사진 보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웃음소리를 전화기에서나 듣는구나. 나레이션.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하루는 밭일과 전화통화 두 가지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전화를 건 날이면 마을에는 꼭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거나 병든 소가 났거나 잃어버린 물건이 신기하게도 다시 나타나곤 했죠. 장면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며 말한다. 아이 1 엄마, 할머니는 하늘이랑 통화한대. 아이 진짜? 그래서 비가 오는 거야? 나레이션. 마을 사람들은 그 전화기를 하늘 전화기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웃으며 말하곤 했죠. 할머니. 그래, 하늘하고 통화하지. 내 아들이 거기 있거든. 어느 여름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림. 할머니가 전화기를 꼭 끌어안음. 나레이션. 그날따라 비가 유난히 거세게 내리던 오후 할머니는 전화기를 품에 안고 얘야, 엄마 괜찮아? 비 좀 맞으면 어때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애틋했고 그리움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면 전환 서울의 한 지하 연구소, 컴퓨터 앞 청년. 나레이션. 한편 서울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 젊은 개발자 한 명이 낡은 데이터 서버를 복원하던 중 이상한 로그 파일을 발견합니다. 청년 혼잣말. 김윤석? 이 사람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화면에 AI 통화기 개발 기록 표시. 청년. AI 통화기. 어머니용? 나레이션. 그는 갑자기 떠오른 듯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김순덕 강원도 마을. 그건 죽은 개발자가 남긴 단 한 장의 주소였습니다. 장면 청년이 시골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 긴 여정 묘사. 나레이션. 청년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개마다 흙먼지가 날리고 길 옆으로는
봄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게 아들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했던 곳이겠지. 버스에서 내리는 청년 마을 주민에게 묻는다. 청년, 혹시 김순덕 어르신 댁이 어디죠? 주민, 아, 그 전화기 할머니? 저 아래 돌담길 끝에 있어요. 청년이 초가집 문을 두드림. 어르신, 안에 계세요? 할머니 안에서. 누구신가? 청년, 저 윤석 씨 회사에서 왔습니다. 할머니 눈빛이 흔들리며, 우리 아들 회사에서? 청년 고개 숙이며, 예, 아드님이 남기신 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장면 밤, 방 안에서 청년이 전화기를 분해하고 코드 연결. 나레이션. 청년은 낡은 전화기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회로와 작은 메모리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 숨죽이며, 이건 음성 인공지능 장치야. 할머니 놀라며, 그게 뭔데? 청년, 아드님이 생전에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님 목소리와 아드님 대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치 살아있는 듯 대화가 이어지도록 설계된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힘. 할머니, 그럼 그동안 내가 말한 거 다 들은 거야? 청년, 듣진 않았지만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아드님이 세상을 떠난 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었어요. 엄마가 외로워할 때쯤이면 이 전화가 울리길. 그게 아드님의 마지막 코드였습니다. 음악 정적 속 피아노 단음. 할머니, 전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줌. 할머니, 얘야,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엄마한테 말을 걸어준 거구나. 나레이션. 그날 밤 할머니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엔 봄비가 내리고 전화기 불빛이 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할머니 마당에서 새소리에 잠 깨는 장면. 나레이션. 새벽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순간 청년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근두근두근. 그건 분명히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청년 놀라며, 이건 생체 파형 데이터인데? 이건 아드님 심장 리듬이에요. 청년이 노트북으로 분석하며 눈시울 붉힘. 청년,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심장 리듬을 저장했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걸 때마다 그 박동이 응답하게 해둔 겁니다. 할머니 조용히 눈물 닦으며, 그래, 그래서 매번 전화할 때마다 내 가슴이 따뜻해졌구나. 그건 내 심장이었구나, 얘야. 나레이션.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품에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참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년이 집에 들어와 할머니를 발견. 나레이션. 이튿날 청년은 조용히 숨을 거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전화기는 그녀의 가슴 위에서 아직도 두근두근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 속삭이며, 윤석 씨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셨군요. 장면 장례식 후 청년이 전화기를 영정 앞에 놓음. 나레이션. 며칠 후 청년은 전화기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짧은 음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내가 전화기가 되면 엄마는 외롭지 않겠지? 내 심장이 멈춰도 엄마 곁에서 뛰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전화를 닫음. 나레이션. 그 불빛은 서서히 약해지더니 마치 마지막 숨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레이션 잔잔히.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할머니 집은 지금 작은 마을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그 안엔 유리 진열장 속 하늘 전화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대면
가끔 두근두근하는 미약한 진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장면, 비 내리는 마을 풍경, 새소리, 나레이션.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집 창가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거린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또다시 전화를 걸고 있는 것처럼요. 나레이션 마지막.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양이 달라질 뿐이죠. 어쩌면 그리움이란 세상과 하늘을 잇는 가장 오래된 신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오늘 누군가의 그리움을 위로해 주세요. 구독은 그리움을 이어주는 또 다른 전화선입니다.